그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우리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부터 시작해서 영어에서 꽃이라고 불리워요. 출제 경향이 출제 스타일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영어에서 핵심은 뭐다 그랬어요? 유기성에 기반한 이해라 그랬잖아요. 유기성이 여기가 중요해지는 이유의 근거입니다. 굉장히 흐름이 중요해요.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어요? 소재를 찾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 소재를 찾고 뭔가 흐름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유의해야 되는 게 바로 지시어 또는 정관사. 이걸 토대로 논리적 연결관계 찾는다. 그리고 연결관계 하면 연결 땡 뭐 생각 안 나요? 연결 땡, 연결 살고 생각하셔야죠. 우리 문맥상 비약이라 하면은 뭐가 있는 거냐?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죠. 문장과 문장 간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뭔가 빠진 내용,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충분히 따질 수 있죠.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논리적 관계식, 이게 시그널이잖아. 시그널에서 머무르지 말고요. 제발 내용상 내용들은 누락 말입니다. 라고 제가 한 번 더 말해준 거죠. 삽입 유형입니다. 문장 삽입 유형 2문제 출제되고요. 순서와 동일한 배점으로 출제될 확률도 높습니다. 그리고 순서 유형에서 배웠던 좀 색다른 방식으로 배웠던 내용들을 그대로 삽입 유형에서도 써먹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솔직히 가르쳐줄 내용 그렇게 많지 않아. 그리고 박수를 먼저 한번 쳐드리고 시작할게. 여기까지 왔으면 수고 많으셨습니다. 왜냐? 뒤에서 배울 유형은 3개밖에 남지 않았는데 그 3개 다 겁나 쉬워. 그래서 영어의 마지막이라고 선생님은 오프라인 수업에서 애들한테 불러준단다. 그래서 이 삽입 유형은 딱히 나도 설명해 줄 게 없어. 다만 순서에서 배웠던 내용 한번 복습하고 내 인강에 참여해 주길 바랄게. 왜냐? 2번씩 언급하는 거 중요한 거는 하겠지만 한 번 언급한 거를 2번 언급하는 거 나 잘 안 한다 그랬잖아. 알겠지? 그래서 삽입 유형 듣기 전에 순서만 보고 와라. 알겠죠? 좋습니다. 안녕! 하이 모두들 안녕. 내가 누군지 아니? 여러분 반갑습니다. 상영에듀의 이상혁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수능 영어 독해 14번째 유형 바로 문장 삽입 유형에 대해 공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문장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빈칸 추론부터 시작해서 영어에서 꽃이라고 불리워요. 수학의 꽃은 미적분이라고 그랬잖아요. 영어의 꽃은 여기까지예요. 문장 삽입까지. 여러분들이 여기까지 공부를 마치시면 finish. 정말 뒤는 편하게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접근할 때 한 가지 희소식이 있어요. 어떤 희소식이냐? 슬라이드 개수가 5개밖에 안 돼요. 여러분. 좋죠? 슬라이드 개수가 뒤로 갈수록 적어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내가 여기서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이 말을 드렸는데요. 앞에서 우리가 쉬운 문제 유형 접근할 때 어렵게 해주겠다. 처음 본 것처럼. 아는 것도 모르는 것처럼 보아라 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죠. 그 부분에서 쌓여온 누적된 거 쉬운 거를 어렵게 가르쳤더니 어려운 유형에 왔어요. 어려운 유형이 넘어오니까 슬라이드 개수가 물론 삽입 말고 순서랑 빈칸 추론은 그렇지 못했어요. 특히 빈칸 추론은 말했잖아요. 빈칸 추론은 책 한 권이 뿌릿 해가지고 한 권 안에다 빈칸 추론 책 내용만 담아도 모자랍니다. 그 정도로 내용이 많아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고요. 우리가 쉬운 유형을 선생님 좀 이해가 안 돼요. 왜 쉬운 거를 빨리 가르치고 어려운 거를 많이 가르쳐줘야지 쉬운 거를 길게 가르치고 어려운 거를 짧게 가르쳐요? 근데 그거는 내 스타일이에요, 여러분. 어쩔 수가 없을 것 같아. 나는 이게 너희들한테 더 맞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거는 바꿀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오리엔테이션에서도 말했지만 여러분들께 쉬운 유형을 어렵게 가르쳐주면 어차피 수능 볼 때 쉬운 거는 쉽게 풀어요. 맞아요? 근데 어려운 유형을 어렵게 가르쳐주잖아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배우는 와중에도 스트레스 그리고 수험장 가서도 부담인 겁니다. 분량이 최소화되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기억에 남아요. 여러분들 머리가 내가 말한 거 다 기억하고 살아요?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은 극히 일부만 기억하고 살아요. 우리 마찬가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다 그래요. 95%는 날려먹을 겁니다. 이게 그런 특성상 뒤로 갈수록 그리고 내가 앞에서 좀 힘을 준 감은 있어요. 내가 너무 힘을 줬나 싶기는 합니다. 하지만 앞부분에서 너무 힘을 준 게 뒤로 올수록 학생 수를 줄이거든요. 내가 그게 염려되는 거야. 내가 염려되는 건 딱 하나야. 너희들한테는 더 좋아요. 이 방법이 더 좋은데 그게 염려되는 거야. 앞부분에서 너무 쉬운 걸 어렵게 가르치니까 뒤에는 얼마나 어려울까 하고 안 와버리는 거야. 부담을 느끼는 거지. 이렇게 될까 봐. 근데 여러분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부분하고 물론 어려운 유형들은 지금 빈칸 추론은 1시간을 넘어갔지만 다른 유형의 경우에는 안 넘어요. 시간이 다 비슷해요.
맞아요. 앞에서 주장유형, 그러니까 목적유형 이런 것들 있죠. 얘네들하고 비슷하게 예, 시간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열심히 진짜 체계적으로 짰어요. 우리가 앞에서 배운 내용들이 뒤에서 써먹히기 때문에 뒤로 갈수록 내용이 적어지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앞에서 배운 것만 잘 기억하고 오신다면 이 유형에 대해서도 접근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오케이? 순서대로 보라는 이유가 이거예요. 내가 맨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순서대로 할까? 어려운 유형 순서대로 할까? 이렇게 고민을 했었는데 순서대로 가기로 했죠. 그렇게 된 이상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맞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들께도, 나한테도. 나한테는 뭐가 좋겠어? 앞에서 가르쳐줬으니까 어려운 유형을 가르치는 부담이 덜하죠. 맞아요? 그러니까 어려운 유형 갈수록 내가 저번 시간에도 농담 쓸데없는 말을 하고 이 시간에도 지금 쓸데없는 말은 아니지만 그래도 잡담 아닌 잡담을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쵸? 어려운 유형일수록 너희들의 머릿속에 분위기를 환기시켜주고자 하는 노력을 할 기울일 시간이 생기잖아요. 지금 유튜브에서 나는 말했다시피 영상이 짧잖아? 그 안에다가 다 담고 싶어서 꾹꾹 눌러 담다 보니까 농담이 빠지는 거야. 내가 이런 말 하는 거, 내가 진짜 쓸데기 없는 말 짓거리면 되게 재밌거든요. 그걸 못하고 있어, 내가 지금. 미쳐버리겠어. 나 그게 진짜 스트레스거든요. 심지어 내가 그 말한 걸 자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영상에서 보면 중간에 날아갔죠. 그거 내가 그냥 말하다 보니까 쓸데없는 말을 한 것 같아. 그래갖고 이 부분 필요 없겠다 하고 지워버리는 겁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아쉬워. 나중에 쇼츠를 만들어야지. 라는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해서 만들어야지.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문장 삽입에 대한 유형 공략에서 닮은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어진 문장의 위치 찾기는 글의 전반적인 흐름을 고려하여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적절한 위치를 고르는 유형입니다. 글의 흐름으로 보아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기에 가장 적절한 곳은? 이라고 물어봐요. 연결어 등의 단서를 활용하여 주어진 한 문장을 논리적인 흐름에 맞게 글의 중간에 끼워 넣어야 됩니다. 논리 단어 나왔습니다. 논리가 중요해서 지금 우리가 지금까지 배운 내용 다 마지막에 별 뒤에 핵심을 정리해 놓죠? 이거를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지만 그래도 읽어보시라는 의미에서 넣어놓은 겁니다. 이렇게 풀어라 라고 요약해 놓은 거잖아요. 맞죠? 오케이. 보시면 되겠어요. 자, 삽입 출제 경향. 여러분 되게 부담스럽죠? 글씨가 굉장히 작고 양이 굉장히 많아요. 이 부분은 왜 이렇게 많은가? 뒤에서도 말을 해야겠지만 이거예요. 출제 경향이 출제 스타일이 가장 안정적이에요. 또 one of the most stable한 유형이 얘예요. 얘 삽입 유형 같은 경우에는 진짜 오래전부터 수능 출제 이래 오래전부터 변화가 진짜 극소 거의 없어요. 물론 변화를 내가 한 가지 지금 나중에 언급할 거긴 해요. 하지만 진짜 다른 유형에 비해서 변화가 없어요. 진짜 여러분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출제 경향 이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문제풀이에 있어서 얻을 수 있는 힌트가 꽤나 많습니다. 오케이? 정말 좋아요. 여러분들에게 좋으니까 갖다 바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잘 받아만 드시면 됩니다. 오케이? 저 함께 볼게요. 자, 여러분 주어진 문장은 글의 흐름을 파악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는 유형이잖아요. 흐름이에요. 논리 흐름이죠. 앞에서 나왔던 논리. 두 번째는 흐름이란 단어로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문을 읽을 때 글의 흐름을 나타내는 게 뭐야? 연결어구, 지시어, 관사 이런 것들을 주목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기초 시작. 얘네들을 가지고 내가 비율을 산출한 게 있습니다. 지금부터 말해줄게요. 주어진 문장 유형에서 주어진 문장의 몇 프로? 연결어, 지시어, 관사가 있어요. 몇 프로? 90%. 와 대박. 90% 있습니다. 지금 연결어구, 지시어, 관사 순서 유형에서 지겹도록 알려줬죠. 얘네들 나오면 이거다. 힌트들. 그 힌트들이 90%는 있대요. 10%는 없네. 띠로리이죠. 띠로리를 할 수 있겠지만 요즘도 다 90% 안에 들어가요. 요즘 10%가 아니라 그냥 옛날부터 이런저런 변수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옛날에는 내용상 흐름을 묻다 보니까 굳이 이게 필요가 없어서 빠지는 경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요즘은 무조건 들어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90%를 그냥 10%가 있네 라고 부정적으로 받아들이지 마시고 여러분들께는 최소한 그 90% 안에 그 유형의 출제될 가능성이 굉장히 다분하다. 높다. 확실하다라고는 말은 못하지만 거의 확실하다. 오케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출제 문제 자세히 보면요. 주어진 문장에서 연결어가 있는 경우는 약 50% 정도 있습니다. 절반은 연결어가 있대요. 요즘 연결어 사라지고 있다고 얘기했는데 50%면 많은 거죠. 그 다음에 지시어가 있는 경우는 비슷한데 이 정도 조금 더 적더라. 45%는 지시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관사. 이 새끼가 문제풀이에 있어서 도움을 주는 경우는 10%. 계속 10%다. 그치? 남는 게 찌꺼기가 10%예요. 근데 여기서 하지만 뒤가 중요해요.
하지만 뒤를 보기 전에 이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옛날에는요, 접속사를 제시하고, 접속사, 연결 접속사. 그렇게 해가지고, 얘랑 내용상 대응하는지, 내용이 맞는지, 여기에서 여기로 가는데 내용이 뜬금없진 않은지, 이런 내용상 대응만으로 묻는 경우가 많았어요. 근데요, 요즘은 no. 절대 아니에요. 요즘은 내용상으로만 물어볼 수가 없어요. 지금 앞에서 나왔던 논리라는 단어를 여기다가 써야 됩니다. 요즘은요, 논리적 흐름을 따져야 되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이 출제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연결어, 지시어, 관사를 이용하는 방법은 답을 쉽게 찾기 위한 방법일 뿐 얘가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도 해야 합니다. 뭐? 내용상 대응으로는 많이 안 나오지만 그래도 내용 이해까지 해야지 풀 수 있는 유형은 나와요. 네, 그쵸? 어쩔 수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만으로 풀 수 있다는 착각은 버려요. 90%라 한들 10%가 있기 때문에가 아니라 내용 이해가 추가 선행되어야지만 풀 수 있는 유형들이 나오기 때문에 내용상 대응만 안 묻는다 뿐이지 여기다 플러스로 알파적인 요소로서 얘네들을 넣는다니까요. 그래서 이것들이 중요해진 겁니다. 오케이? 좋아요. 그 번호에 들어가는 게 가장 논리적으로 옳고 또 논리 나왔어요. 그 번호 1, 2, 3, 4, 5 중에 들어가는 게 논리적으로 옳고요. 이것보다는 그러니까 글의 내용상 내용적인 흐름으로서 자연스러우니까가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바뀌었냐면요. 이 문장이 다른 데도 들어가도 말은 되네? 이게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고 여기도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아. 이거는 이렇게 풀면 답이 나온 경우에는 그게 맞아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왜?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않으면 안 되니까. 이게 지금 말한 내용을 이해를 했으면 좀 대단한 거예요. 지금 내가 제대로 쉽게 설명해 줄게요. 여러분, 내용적인 흐름상 자연스러운 거는 뭐예요? 내용적인 흐름상 자연스러우니까. 얘는 내용상 대응만 맞으면 되니까 정답이 1에서 5 중에서 1개예요. 근데 얘는 거기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니까는 마찬가지로 정답은 1개겠지만 1번에서 5번 중에 대충 한 3개가 정답 후보가 될 수 있어요. 왜? 그 부분에 들어가도 말은 되거든. 근데 그 문장의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이 문장이 거기서는 빠져도 말은 돼. 예를 들면 2번이 정답은 아닌데 거기 들어가도 말은 된다고 치자고. 근데 걔가 훅 나와도 2번이 빈칸으로, 그러니까 여기가 바로 1번하고 3번 문장이 그 부분이 이어져도 말이 된다고. 근데 얘가 4번이 정답인데 4번에는 들어가면 말이 되는데 빠지면 말이 안 돼. 이러면 4번이 정답이잖아. 근데 이게 더 어려운 거지.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또 어떻게 힌트를 주는지 알아요? 이거를 남겨놔요. 뭐를? 대명사나 또는 부사, 뭔가를 대신해 주는 거잖아. 얘네들을 설명하는 걸 놔둬요. 그리고 뭐를 놔두냐면 내용적으로 뭔가 미제야. 뭔가 해결이 안 됐어요. 내용이 마무리가 된 느낌이 안 나. 이 문장이 안 들어갔더니 내용상 뭔가가 2% 부족해. 이런 경우를 만드는 거예요. 이걸 뒷문장에다 찌꺼기를 남겨두는 거지. 그러면 이게 내가 이걸 잘못 넣었구나. 이 새끼가 여기 들어가면 안 되는구나. 앞부분이 아니라 뒷부분에 들어가야 되는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해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주어진 문장이 앞문장과 뒷문장 사이에 들어가지 않으면 글이 매우 어색해져 버리는 거지. 이게 이거예요.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내가 계속 영어에서 핵심은 뭐다 그랬어요? 유기성에 기반한 이해라 그랬잖아요. 유기성이 여기가 중요해지는 이유의 근거입니다. 굉장히 흐름이 중요해요. 특히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오케이, 기억하시면 되겠어요. 출제 경향에서 얻을 수 있는 힌트는 뭐가 있어요? 논리적인 흐름을 토대로 얘네들을 힌트로 써서 내용상 흐름을 봐서 확실한 정답을 골라야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도 낚는구나. 트렌드에서 그렇구나. 이런 거 알면 됩니다. 여러분, 이번엔 유형학습전 길잡이로서 문장 삽입 유형은 4가지 케이스, 풀이 과정이 있습니다. 4가지의 경우가 있어요. 뭐냐? 남음, 방향성, 내용상 대응, 인과 추론. 이렇게 4개가 있습니다.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내용상 대응, 인과 추론은 내용적인 내용이고 남음과 방향성은 약간
지시, 그러니까 signal이라는 느낌이 들죠. 맞아요? 얘는 약간 도구적 성격이고 얘는 약간 내용 파악적 성격이죠. 도구를 통해서 얘는 보는 거고 얘는 내용적으로 보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오케이? 좋아. 한번 볼게. 먼저 첫 번째입니다. 남음. 뭔가가 남는 거. 아까 뒤에서 찌꺼기 남는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그 마찬가지야. 그 대명사가 등장하긴 한데 이런 찌꺼기, 이거는 이런 게 남는 경우, 이런 것들이 앞에서 가리키는 게 빠져버렸어. 그러면 그 부분에 들어가는 거잖아. 이게 남음이에요. 그러니까 대명사나 대동사가 있죠. 대신 가리키는 명사나 대신 가리키는 동사, 이런 대신하는 표현이 나오는 거예요. 얘를 꼼꼼하게 봐라. 이건 남는 경우는 이것만 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뭐냐? 위에 써 있잖아. 읽어요. 시작. 방향성. 여러분, 방향성은 뭐예요? 우리가 앞에서 흐름 배우고 문장 이 대입학에서 뭐 배웠어요? 삘마 배웠던 거 기억나세요? 긍정에서 부정으로 바뀌는 게 되는 거고, 이렇게 봤을 때 플러스에서 앞부분이 플러스였어요. 근데 뒷부분이 마이너스가 되는 경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방향성입니다. 근데 여러분,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뒤로 갈수록 바뀔 때 however나 but이라는 부유예열 반강결 중에 반대, 역접의 연결사 사용하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들은 그럴 때는 맞추는 게 어렵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것들이 안 나오고 바뀌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릴게요. 자, 생각을 좀 해봐요. 내용적으로 뭔가 첫 번째 케이스는 앞에서 좋게 얘기를 하고 있었어. 그거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얘기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게 좋은 점만 있겠냐? 아니잖아요. 이게 나쁜 점으로 바뀌는데 어떻게 바뀌냐면 해석을 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런데 라는 말 없이 좋은 점 언급하다가 이게 좋은지 나쁜지 해석해야 나빠지는 거 있죠. 해석을 해봐야지. 내용적으로 봤을 때 나쁜 거. 이런 이유가 있다. 이런 단점이 있다라는 말을 어떻게 하냐면 단점이라는 언급 없이 선풍기의 경우에는 전력 소모 적게 에너지 효율을 달성하는 경우가 있는데 당사의 제품은 환경에 있어서, 나 자꾸 너무 환경 얘기를 좋아한다. 환경 말고 품질에 있어서 고장이 잘 난다. 이런 말을 한다고 쳐봐요. 고장이 부정어는 아니잖아요. 근데 고장이 잘 난다라고 말을 바꿨으면 그 뒤는 부정이죠. 맞아요? 해석 안 하면 고장이란 단어 못 찾으면 찾을 수 있어, 없어? 못 찾는 거죠. 고장의 핵심 뭐야? 아니죠. 찾을 확률보다 못 찾을 확률이 대충 봤을 땐 높죠. 이런 식으로 내용상 뒤집는 거. 이게 바로 그거예요. 내용적으로 뒤집어 버려요. 내용을 뒤집어. 이러면 너희들이 찾는 게 굉장히 지랄 맞아집니다. 지랄. 그러면 이런 경우는 방향성이 코드가 달라지는 캐치 문장. 이거는 문장이 어려워진 거죠. 문장 해석이 어려워. 문장이 어려워진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런 경우입니다. 굉장히 어떤 형태를 쓰는 거? natural. 자연적인이 아니라 중의적인 표현을 쓰는 겁니다. 중의적인이 무슨 뜻인지 알죠? 이거는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건 조금 과학적 지식이 아닌 그런 지식일 수도 있는데요. 여러분 생각해 볼게. 등이 옛날 등은 이제 옛날 등은 LED가 아니죠. 이제 쉽게 설명하는 거야. 옛날 등은 LED가 아닌데 LED로 바꾸는 추세가 있었잖아요. 친환경적이라고 해서 지원금도 주고 바꾸는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이게 한편으로는 어떤 문제가 있냐면 새 건데, 그러니까 멀쩡한데 고장은 안 났잖아. 고장 안 났는데 전기 덜 먹는다고 LED로 바꾸는 거는 오히려 더 소모적인 짓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거야. 이 질문은 중의적인 말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등의 이제 친환경적인 거의 중요성을 얘기를 하다가 이런 얘기를 하는 거지. 기존의 멀쩡한 등이어도 LED로 바꾸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가? 뭐 이런 식으로 물어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확실히 극명하게 갈리죠. LED로 바꾸니까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전기가 적게 나오니까 얘가 이득이라고 볼 수도 있고, 아니면 멀쩡한 걸 버려버렸으니까 이건 낭비, 이건 오히려 환경 오염을 유발,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잖아. 이런 말을 그냥 차분하게 적은 게 해나가는 거예요. LED를 바꾸면 기존에 고장나지 않은 등은 어떻게 될까? 이런 식으로 그냥 조용히 나대는 거지. 조용히 반박하는 거야. 앞에서 말한 거를. 그러면 조용히 반박하니까 내용 뒤집는 거랑 마찬가지로서
문장 해석이 어려운 거 쪽에 들겠죠. 맞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는 방향성 캐치가 굉장히 어려워지는구나. 그죠?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어. 지금 내용상 대응을 찾는 거랑 마찬가지로 해석해야 돼요. 문제를 풀이를 해야만 알 수 있는 케이스입니다, 이거는. 오케이? 좋아. 그 다음 세 번째로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내용적으로 넘어가네요. 자, 내용상 대응이 중요해지는 경우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자, 내용상 대응. 어떻게 보면 지금 방향성도 한편으로 내용적인 요소도 있었어요. 그죠? 하지만 같은 시그널을 파악해야 된다는 측면에서 시그널을 파악했을 때 힌트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얘네들은 도구로서 쓰인다라고 전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얘네들은 내용하고 관련이 있다는 거가 확실하다는 점에서 내용으로 딱 전개를 한 겁니다. 두 개로 편가르기 했을 때 이렇게 편가르기 된다고. 꼭 하나만 100%다라는 말은 아니에요. 자, 내용상 대응입니다. 이 아이는요, 우리가 이 삽입유형 같은 경우에는 옛날 14학년도에 절대평가 도입 이전, 그때 이전부터 사용되었어요. 그때 이전부터. 그러니까 이 삽입유형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근데 이 내용상 대응 요즘 안 나온다 그랬잖아요. 이거가 옛날 트렌드였어요. 예. 그러니까 특정 번호 문장 뒤에 오는 문장이 가장 그 내용상 대응에서 흐름이 잘 붙는지만 찾으면 됐다. 뒷문장하고 잘 붙는지만 찾으면 됐다고. 맥락상 괜찮은 거를 찾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어떻게 보면 쉬운 거죠. 내용상 이해가 더 쉬워요. 내용상 대응 찾는 거는 해석하면서 책 읽는데 빈칸, 뭔가 여기가 문장이 빠진 느낌이야. 이런 것만 찾으면 답이잖아요. 근데 이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재진술로 문장이 형성되어 있어요. 한 번 더 말해서 재진술로 문장을 형성해 놓은 거예요. 이거는 뭔 소리냐면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이게 바로 내용 파악을 어렵게 만드는 요소입니다. 굉장히 difficult해지는 재진술이라는 방법으로 글을 전개하고 있을 때 이런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 두 번째는 아예 그냥 내용을 어려운 걸 줘버리는 거야. 지문 자체를 어려운 걸 줘. 지문 자체가 어렵다는 건 이렇게 생각하면 돼. 지문이 어려운 건 단어가 어렵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학술적인 논문에서 막 전문어 나오면 별표하고 주석에다가 단어 써놓잖아요. 근데 다 써나요? 아니죠. 모르는 단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단어가 굉장히 여러분들께 띠루리를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이놈 새끼. 네. 당연히 단어가 어려워지니까 문장도 어려워지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어려워지는 거야. 이게 바로 독해가, 이거는 내용 파악이 아니라 독해가 어려워지는 거죠.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예요. 얘는 이제 해석이 어려워지는 거죠. 이런 내용상 대응에서 이게 오히려 좋은데, 내용상 대응이 좋은데 얘가 이럴 때에는 어려워진다 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니까 이런 시그널만 가지고도 풀 수 있지만 내용상 대응도 봐야 된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유의해라 라고 알려준 거고요. 마지막 네 번째는요, 인과 추론입니다. 자, 계속 어려워지면 인과 선호의 관계를 고려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나오잖아요. 인과 추론은요, 계속 언급돼요. 요즘 수능에서 굉장히 많이 나와요. 진짜 이거는 너희들이 머릿속에 담아놔야 돼요. 이걸 아직까지 안 알려준다? 이거는 선생님이 14학년도에 멈춰 계신 겁니다. 아니다, 18학년도까지 멈춰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19학년도부터 부쩍 많아졌어요. 18까지는 시범적으로 찌끔 이렇게 됐고요. 19부터는 많아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이 인과 추론 같은 경우에는 어려워지면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원인과 결과를 따지는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이 어떻게 보면 그 위에 있으니까, 주어진 문장이 위에 있으니까 걔가 원인일 수도 있고 결과일 수도 있죠. 그리고 걔에 대해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결과를 찾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원인과 결과가 있다고 볼게요. 그러면 당연히 이게 원인과 결과만 두 줄로 끝나는데 근거 막 주저리 뒷걸 매겠죠. 맞아요? 네. 그래서 얘네들을 가지고 볼 때 시그널이 있는 거예요. 원인을 찾으면 결과를 찾고 결과를 찾으면 원인을 찾는다 라는 목표를 가지고 이렇게 접근할 때는 원인, 결과 둘 중에 하나만 찾으면 반대를 찾으면 되는 거예요. 근거 다 날려버리고 일단은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거가 섞여 나오는 거기 때문에 얘는 이게 왜 힌트가 되냐면요, 주어진 문장에서가 원인이 되거나, 지금 그러니까 주어진 문장이 원인 아니면 결과라고 했잖아. 이렇게 되잖아? 그러면 굉장히 이거예요. 이 문제의 원인을 생각하는 거는 필자의 생각이죠. 맞아요? 그리고 그걸로 인한 결과를 제시하는 것도 사실로서 할 수도 있지만 어쨌든지 간에 필자의 말이죠. 그러니까 필자의 생각이에요.
둘 다 필자의 생각이라는 거는 객관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이라는 거예요? 굉장히 주관적입니다. 이 원인과 결과는요, 필자의 생각이라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어쩔 수 없이 주관적인 문장이라고 볼 수 있어요. 주관적이다. 그러면 이게 주관적이면 문제를 내는 출제자 입장을 한번 잠깐 가원씨로 다시 가볼게. 가원이는 이거를 어떻게 내고 싶겠어? 확실하게 내야 되겠어. 근데 이거를 확실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 굉장히 원인과 결과가 딱딱 떨어져서 최대한 객관적으로 제시되는 느낌. 그러니까 확실한 인가, 원인과 결과가 명확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는 그래서 가원씨로 하여금 확실한 지문을 출제하게 해야겠다. 확실한 걸 출제하게 하는, 이렇게 해서 최대한 오류의 여지를 차단하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가원씨는요, 소심합니다, 여러분. 여러분들께 많은 도전을 할 수 없어요. 왜? 수능 잘못 내면요, 기사가 욕해요. 맞아요? 기사들 난리 납니다. 역대 최악, 불수능. 이런 것도 나오지만, 이건 불수능은 뭐 어차피 다 어려우니까 그렇다 쳐요. 근데 문제의 논란, 이런 것들은 아니거든요. 그렇게 안 끝나거든요. 뭐 예를 들면 내 유형은 아니고 내가 전혀 거리가 먼 가장 과학에서 물화생지 지구과학 2라고 봅시다. 지구과학 2에서 17번 문제가 이상했습니다. 이러면 욕을 다 먹어요. 왜? 우리 가원씨는요, 정부에서 혈세를 받아서 그걸 바탕으로 가둬놓고 문제 출제를 하는 전문적인 회사잖아요. 어떻게 보면 회사예요. 정부기관이지만,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지만 이렇습니다. 평가하는 기관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나오면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습니다. 근데 이게 주관적이면 얘를 얼마나 확실한 거를 찾지 않으면 답이 아닐 수도 있잖아. 굉장히 이렇게 지랄 맞게 내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럴 때 인과 추론은요, 주관적일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내야 된다 그랬죠. 오류 가능성이 없어야 돼요. 그래서 얘가 아무리 내용적이어도 방향성인 게 내용으로 이어지듯이 얘도 도구로서 이용돼야지 파악이 확실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앞에서 나왔던 남음이라는 방향성, 그리고 남음과 방향성, 얘네들을 믹스시켜서 출제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푸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얘네들이 섞여서 이게 나오면 이거를 같이 활용해서 푸셔야 됩니다. 만약에 얘를 섞지 않잖아? 그러면 너희들은 오답률이 어마무시하게 높아져요. 이런 힌트도 있는데. 그러니까 어디 하나에만 집중해서는 안 된다고. 이 풀이 과정은 1, 2, 3, 4단계가 아니라고. 이것들이 함께 어우러진다고. 여러분, 하모니를 이뤄서 만드는 입니다. 오케이. 구독과 좋아요. 좋아, 그럼 이제 OSM에게 풀이 전략 2슬라이드 남았어요. 앞에서 좀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다. 미안, 내가 너무 길게 설명해 준 것 같아. D는 더 짧게 해줄게요, 그만큼. 자, OSM에게 풀이 전략 보면 어떡해요? 지금 봐봐. 이거 느껴지세요? 순서가 반대구나. 이거는 왜 2개를 써놨냐면요, 여러분, 이거 알려주고 갈게요. 뭐가 더 좋은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질문이 있으면 문장 삽입은 이 문장이 들어가기 적절한 곳은 해가지고 1, 2, 3, 4, 5 이렇게 있는 거잖아요. 근데 얘를 먼저 읽어야 좋을지, 아니면 이걸 그냥 전체로 그냥 얘 부분만 읽어갖고 뭔가 빠진 것 같다, 이 부분을 찾는 게 좋을지, 이걸 아직 내가 확답을 못 지어주겠어서 이거를 부득이 2가지 유형을 다 해놨어요. 여러분들께 맞는 스타일대로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왜냐면 풀어봤을 때 뭐가 더 확실히 좋다? 그렇다? 좋다? 할 게 없었어요. 빠밤. 그러니까 이거는 선생님들 사이에서도 가장 토론 주제로 삼아도 논란의 여지가 많은 내용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당연히 주어진 문장을 보는 게 문제 출제 방식, 궁극적인 취지에 맞는 거니까 이렇게 해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이 부분 위에 거를 지워버려야 된다, 지우고 그냥 거기서 논리전개상 틈을 찾아라,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얘는 굉장히 많이 많은 유형입니다. 그래서 오른쪽부터 볼게요. 우리는 주어진 문장을 통해 글의 전개 방향을 예측하는 것부터 그냥 볼게요. 설명은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만 여러분들은 원하는 방식대로, 그 방법, 그 식대로 하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좋아. 그러면 주어진 문장에서 우리는 뭐를 찾을 수 있어요? 방향 예측이니까 소재를 찾을 수 있죠. 맞아요? 근데 이 소재를 찾고 뭔가 흐름도 찾아야 되잖아. 그래서 유의해야 되는 게 바로 지시어 또는 정관사. 이 아이들의 유의를 해서 논리적 연결 관계를 여러분들이 찾으셔야겠죠. 이걸 토대로 논리적 연결 관계 찾는다. 그리고 연결 관계 하면 연결 땡 뭐 생각 안 나요? 연결 땡, 연결사도 생각하셔야죠. 연결사 또는 연결어에 유의해서 그 주어진 문장하고 문장,
문장 간 관계. 같은 말이야, 얘랑. 찾으셔야겠지요. 맞아요? 좋아. 그래서 이 예측된 전개 방향 있죠. 이제 여기서 예측했잖아. 그거를 염두해서 나머지 부분을 읽으면서 글의 연계를 확인하는 거야. 오케이? 쭉 읽으면서 보면 되는 거야. 이 부분이 이상하다. 이 문장이 들어가서 말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근데 여러분, 이거를 하는 입장은 이거예요. 여러분, 내가 아까 말했죠. 1번에 들어가도 말이 돼. 2번에 들어가도 말이 돼. 3번에 들어가면 말이 돼. 근데 3번에 말이 들어갔을 때, 아니, 그게 안 들어갔을 땐 말이 안 돼. 그러니까 1번은 들어가도 말이 돼, 안 들어가도 말이 돼. 이런 경우가 있다고 했잖아. 그러다 보면 이거를 이 순서대로 하면 주어진 문장이 들어가는데 걔는 다 들어갈 수 있잖아. 그런 유형이 나오고 있다고 그랬잖아. 얼마나 그게 힘들어지겠어. 근데 한편으로는 이게 그런 경우가 아닌 경우에는 시간이 훨씬 덜 걸려요. 주어진 문장을 먼저 읽었으니까 그 내용이 어떤 흐름인지 연결사를 미리 파악하고 있죠. 뭐 대명사가 나왔든 지시어가 나왔든 뭐가 나왔든지 간에 관사가 나왔든지 간에 다 확인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도박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평가원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이게 3수가 더 걸릴 수도 있고 이게 3수가 더 걸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게 오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고요. 이게 오답을 유발하는 원인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내가 두 개를 다 담아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얘가 좀 더 오래된 거예요. 내용상 흐름을 파악하는 유형 플러스 지금 이것들을 힌트로 얻어야 된다고 했잖아. 그러니까 시그널을 힌트로 얻는 거죠. 여기서 얻는 거죠. 맞아? 근데 얘는 정답을 찾는 데 있어서 너희들이 좀 더 신중을 기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주어진 문장이 그냥 여기 들어가서 말이 된다고 바로 답을 골라버리고 틀릴 가능성이 있다. 그걸 염두에 두는 거죠. 오케이? 좋아. 자, 그럼 왼쪽으로 넘어가서 이번엔 논리 전개상의 틈, 문맥상 비약을 찾는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볼게요. 우리 문맥상 비약이라 하면은 뭐가 있는 거냐? 어떤 케이스예요? 첫 번째 케이스는 이거죠. 문장 간의 논리적인 비약이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이 부분에서 뭔가 빠진 내용, 누락된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충분히 따질 수 있죠.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가 있겠어요? 서로 다른 거. 지칭하고 있는 대상이 다른 거예요. 서로 다른 것을 가리키고 있는 거.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his가 앞에서 나온 his인데 얘에 대해서 잘못 넣었더니 그 글을 가리킨 게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해버릴 수도 있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있잖아. 이것도 있어요. 순서대로, 이게 지금 삽입은요, 이런 거잖아. 논리적인 흐름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시간의 흐름, 사건의 시간,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이런 식으로 흐름에 따라서 전개가 될 경우, 순서가 어긋나진 않은지, 순서, 시간 순일 때는 이걸 유의해야 된다는 거예요. 뭔가 순서가 잘못되었을 때 말이 안 되는 거. 연도만 안 나와 있지 순서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그리고 뒤에 앞에서 말했던 어려워지면 이거. 뭐? 인과 추론. 이것도 조의를 해야 되는 거죠. 오케이? 그리고 있잖아. 뭐 공통점, 차이점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대조성 성격 글이 있죠. 대조적인 거. 얘랑 얘를 극과 극으로 대조시키는 거. 이럴 때에는 그 주어진 문장이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 여기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을 수 있잖아. 맞아요? 대조가 될 때는 A랑 B 성향이 드러난다는 건데 주어진 게 A 다시면 여기 들어갈 것이고, 아니면 얘가 반박을 하기 위해서 A 다시를 근거로서 얘를 써먹을 수 있잖아. 얘가 어디 들어가는지를 찾아야 된다 이거예요. 대조될 때 이걸 주의하셔야 된다 라고 보면 되겠죠. 오케이? 하지만 이것도 힌트고, 이제 논리적 계상의 틈을 찾았잖아. 이제 위치를 찾아야 되죠. 이걸 토대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지를 찾아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걸 하는 거예요. 연결어, 지시어, 정관사를 활용해서 걔네들을 잘 체크하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흐름 순서상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오케이?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특급 비책을 보고 우리 마무리 짓도록 합시다. 특급 비책은 총 5가지의 방법 및 기법을 제시해 주는 겁니다. 첫 번째, 문장 삽입 유형의 경우 출제 스타일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 편입니다. 아까 말했죠? 그러나 너무 내가 말한 노하우, 지시어, 정관사, 연결어 얘네들에만 집중하면요, 두 방법을 적절히 사용하지 않으면요, 여러분들이 정말 좌절하는 일을 겪게 됩니다. 지금 말했다시피 내용의 케이스가 2개야 벌써.
맞아? 지금 여기서 내용이 두 개야. 내용상 대응, 인과 추론. 그죠? 그리고 얘는 물론 내용상이 아니라 시그널도 있고, 얘는 동그라미도 있죠. 맞아요? 이렇기 때문에 내용도 봐야 된다고. 이렇게만 끝내면 안 된다고, 여러분. 진짜 아시겠죠? 오케이. 그리고 주어진 문장이 주제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이게 뭔가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뒤에 구체적인 예시를 앞에 있을 확률이 높죠. 아니면 구체적인 예시를 근거로 들어서 결론을 제시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이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주제문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지, 굉장히 포괄적인지, 즉 일반적인지를 찾는 거예요. 아니면 세부사항을 찾는지. 내가 말한 이유로 이걸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C. 같은 말끼리는 붙어 있어야만 한다. 이거 있잖아.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써놓은 거 처음 봤죠? 당연한 말이지만 엄청난 힌트입니다. 여러분, 같은 말끼리는 붙어 있어야 된다. 이거는 진짜 기본 중에 기본. 여러분들이 영어의 영자를 모른다 쳐도 이건 알 수 있어요. 같은 말끼리 붙어 있어야 된다. 뭔가 내용상 얘랑 얘가 말이 딱 붙어야지 괜찮아. 이런 것들. 오케이? 뒤에선 뜬금없는 A가 아니라 B 얘기를 하고 있는데 A가 어떻게 B에 들어가겠어? B에서 A의 여지를 줘야 A가 들어갈 틈이 생기죠.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봐는 것도 힌트입니다. 같은 말끼리는 붙어야 된다. A는 A끼리, B는 B끼리. A랑 B가 붙으려면 역접이 들어가든가, 흐름상 반대되든가, 얘에 대해서 반박하든가, 뭔가에 대해서 반하는 요소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반을 찾을 거 아니면 이 정도로 1차원적이게라도 접근하자 이겁니다. 다음 네 번째, 여러분 유형학습전 길잡이에서 배운 케이스 이 4개 있죠. 이 4개는요 얼마든지 믹스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지금 말했잖아요. 얘네들은 섞여서 출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는 이 얘기를 해주고 싶어요. 여러분, 이게 왜 섞여서 출제되고 있겠어? 내용상 대응만으로 물어보고 싶은데 그걸로 문제를 내기 평가하기 어렵다 그랬죠. 그니까 섞어요. 확실하게 내고 싶어서. 그러다 보니까 힌트가 하나가 아니라 2개가 되고 3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니까 또 순서를 얘를 먼저 해야 될지 얘를 먼저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뭔 소리인지 알겠죠? 그래서 얘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된다 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물론 하나만 가지고도 나와요. 물론 하나만 가지고도 나와요. 하지만 여러분, 이게 섞인다는 생각을 안 갖고 너희들이 그냥 4개를 다 쪼개서 보잖아? 그럼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이거 봐야지 하고 머리 회로가 돌아갈 거 아니야? 그러면 이게 뭐가 우려되냐면 경직된 사고를 너희들이 해서 오답을 고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 4개 중에 이거 하나 찾았다고 다 찾았다고 생각해버리면 안 된다고. 내용상 흐름에서 이게 이상하네 해가지고 걔로 찾아버리면 끝내버리면 안 된다고. 알겠지? 이걸 다 써야 된다고. 유기적으로 섞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에 꽂혀서 하면 안 됩니다. 왜? 이게 경직된 사고가 뭐를 유발하냐면 지 생각을 가져와요. 자신의 사고를 그 지문 안으로 끌어들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너희들은 오답 딱 골라버리는 거예요. 네, 대놓고. 알겠어? 말 같지도 않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이거예요. 우려되는 게 이런 건데 너희들이 이거를 몰라요. 시험을 봐본 사람은 알지만 안 봐본 사람은, 수능을 보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뭐냐? 수능에서 여러분 긴장되죠. 1년에 딱 한 번 긴장되겠죠. 본 적이 없는 친구들도 그건 알겠죠. 그러다 보면 사고가 범위가 굉장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훈련을 정말 착실하게, 너희들이 쉬운 것도 어려운 것처럼 하는 게 착실하게 하기 위한 단계예요. 그래야지 수능에서 한 개라도 더 머리를 의식해서 생각해냅니다. 풀이 과정을. 알겠어? 그래서 이거를 섞일 수 있다는 거를 대놓고 그냥 이 특급 비책에서 한 번 더 언급해 주는 거예요. 얼마든지 믹스 가능성이 있다. 앞에서도 한 번 말했어요. 근데 앞에서 말한 거 기억나요? 기억 안 나죠? 안 나는 친구들이 있을까봐 지금 뒤에서 한 번 더 알려주는 겁니다. 오케이. 마지막 이것까지 볼게요. 단서를 통한 논리적 관계 찾기와 더불어 내용도 고려해야 된다. 여러분 지금 계속 이 논계적 관계 찾기, 이게 시그널이잖아. 시그널에서 머무르지 말고요. 제발 내용상 대응도 좀 보란 말입니다. 라고 지금 한 번 더 말해준 겁니다. 제발 한 번 더라는 건 기억하자. 이 말은 주장창 했다. 너희들 질릴 때까지 했다. 맞아요? 좋아. 그러면 오늘 삽입 유형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고요. 다음 시간에는 요양 유형이죠. 이제 그걸로 살피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거의 영어 독해의 끝을 달리고 있네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보도록 할게요.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